은퇴하면 돈이 줄어드니까 행복도 줄겠지. 노후엔 여유는커녕 불안이 먼저일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얼굴에는 여유가 피어나고 대화에는 웃음이 늘었죠. 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돈은 안 늘었는데 인생이 부자가 된 3명의 은퇴자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66세의 김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다 62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 큰 자산은 아니었죠. 그런데 은퇴 직후 김 씨는 갑작스러운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식탁 맞은편에는 늘 TV가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구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기타 교실을 들렀다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기타야 싶었지만 매주 연습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이 즐거워졌고 어느새 동호회 활동을 통해 공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 삶엔 음악이 들어왔어요. 그게 제 인생을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는 70세 이은자 씨 부부입니다. 두 분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와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 전 40년간 은행에 다녔고 아내는 오랫동안 가정을 돌봤죠. 도시에서 살 땐 돈이 모자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로 내려와 보니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대신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씨 부부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오후엔 마을회관에서 노래교실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시에서는 주말마다 외식을 해야 즐거운 줄 알았는데 여기선 마당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게 행복이에요. 부부의 행복지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생활의 밀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64세의 박정민 씨입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2년 동안 그는 투자 공부에 빠졌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강의를 들으며 다시 한번 돈으로 자유로워지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했고 수익은커녕 손실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 말벗 서비스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그는 매주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불리려던 이유는 결국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는 이미 나눔 속에 있었어요. 지금 그는 여전히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은 돈을 늘리려는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삶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제약은 여전히 있지만 심리적 사회적 자산이 풍부해진 거죠. 우리가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입이 줄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나라는 감각을 잃기 때문입니다. 일과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우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복권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은퇴자 중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관계망이 풍부한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인생을 부자로 만드는 3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자산입니다. 일할 땐 돈이 시간을 지배했지만 은퇴 후엔 내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인생의 풍요를 결정합니다. 둘째는 관계의 자산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건 젊을 때보다 어렵지만 한번 생긴 관계는 더 깊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의미의 자산입니다. 돈이 줄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인생의 통장은 다시 채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 설계를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얼마를 써야 하는가. 하지만 진짜 은퇴 설계는 나는 어떤 시간들을 살고 싶은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를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연구자가 한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돈의 총액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총합이다. 돈이 많아도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다면 그것은 가난한 인생이고, 돈이 적어도 하루를 충만하게 보낸다면 그것은 부자의 인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통장은 지금 어떤 자산으로 채워져 있나요? 돈의 숫자는 변하지 않아도 삶의 밀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하루를 다르게 쓰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을 중심에 둔다. 생활비, 연금,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 숫자와 계산으로 인생의 질을 가늠한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변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마음의 사용법이다. 돈이 안 늘었는데 인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그들은 돈 대신 시간을 관리하고 불안 대신 관계를 심으며 목표 대신 의미를 살기 시작했다. 먼저 시간의 재구성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바꿔 쓴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쉬는 시간에도 생산성을 고민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바뀐다. 돈을 더 벌 수는 없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는 10분, 시장을 걸으며 상인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인생의 밀도를 채운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길어서 좋습니다. 그 길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유의 감각이 들어있다. 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시간은 이제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관계의 회복이다. 은퇴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관계의 축소다. 직장에서는 매일 대화하고 협업하던 동료가 있었지만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회사 밖의 인간관계를 새로 만드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건 관계의 깊이다. 돈보다 중요한 자산은 신뢰와 소속감이다.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주민센터 취미활동에 참여하면서 생긴 작은 인연이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 자존감이 유지된다. 경제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사회적 역할로 채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의미의 발견이다. 돈이 많을 때는 돈이 삶의 의미를 가린다. 하지만 돈이 줄어들면 비로소 자신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봉사에서 의미를 찾고 또 다른 이는 취미활동이나 배움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다. 서울의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매일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찍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이전엔 회사가 나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내가 찍는 한 장의 사진이 내 존재의 증거입니다. 의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행위에서 만들어진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금전적 자본이라 부른다. 즉, 사회적 연결망과 심리적 안정, 건강한 일상 루틴이 자산처럼 축적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자본은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실제 삶의 행복 지수를 좌우한다. 서울대학교 노년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이 비슷한 은퇴자들 중에서도 일정한 루틴과 사회적 교류가 있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돈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근거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돈은 눈에 보이고 비교가 가능하지만 마음의 평온이나 관계의 깊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비교의 무대가 아니다. 직장에서는 늘 누군가와 경쟁했지만 은퇴 후엔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면 된다.
그 단순한 원리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돈이 없어도 여유를 갖는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본선을 넘어서면 더 많은 돈이 더 큰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이 커지기도 한다. 자산이 늘수록 지켜야 할 게 많아지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을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 단순함은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면 삶의 집중력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돈은 안 늘었지만 인생이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내면의 변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기 통제감이다.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심리 요인 중 하나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이는 수입의 많고 적음보다 훨씬 중요하다. 작은 수입이라도 내가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 영역이다. 반대로 큰 돈이 있어도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면 이미 통제력을 잃은 것이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내 인생을 통제할 때는 늘 불안했지만 내가 돈을 통제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풍요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감사의 감각이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고마움을 느낄 여유가 없지만 은퇴 후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의 출발점이 된다. 감사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하루 3끼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건강,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 산책 중 마주치는 이웃의 인사. 이런 요소들이 모여 삶의 체온을 유지시킨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부자가 된다는 말은 단순한 인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결국 은퇴 후의 부자는 통장 속에 있지 않다. 일상의 리듬을 다시 세우고 관계를 가꾸고 마음의 방향을 정립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경제적 여유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만들어진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관계를 의무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구성하는 것. 이것이 돈 없이도 부유해지는 기술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하루의 구성은 곧 인생의 구조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만족을 결정한다. 돈이 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심리학자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행복은 소유의 함수가 아니라 해석의 함수다.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적어도 평온할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인생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통장은 줄어들어도 마음의 통장은 채울 수 있다. 그 마음의 잔고가 바로 진짜 부의 시작이다.